자, 이번엔 리딩에 기초해볼 거고, 리딩은 되게 좀 할 게 많아서 세 편으로 나눴어. 그래서 첫 번째에선 족보를 먼저 기본적으로 익히게 될 거야. 우선은 족보에 관한 기초 지식인데, 이거는 내가 펍에서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도 이걸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뭐 영상이나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고, 실제로 내가 홀덤 펍에서도 왜 이런 건 비기고 똑같이 원페어인데 이런 건 내가 지는 거지? 이거를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좀 답답했던 거를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족보는 항상 5장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꼭 명심을 해야 돼. 실제로 스트레이트나 플러시, 프라우스나 뭐 스트레이트 플러시 같은 거는 실제 족보가 5장이라서 딱 맞긴 한데, 원페어, 투페어, 트리플, 포카드 같은 경우는 좀 달라. 족보를 만들고 나서도 5장을 채우기 위한 카드가 조금씩 남잖아. 그래서 이런 걸 키커라고 불러. 그럼 얘네는 그냥 남는 카드 중에서 높은 순서대로 이 키커를 채우게 되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족보의 우열을 가리는 거지. 우리가 왜 키커 싸움이라고 하잖아. 예시를 들어줄게. 자, 첫 번째 예시야. 보드가 에이스 3, 2, 킹 9 이렇게 나와있고, 에이스 잭을 가진 사람도 에이스 원페어고, 에이스 퀸을 가진 사람도 에이스 원페어인데, 이제 AA를 채운 다음에 나머지 카드를, 이 친구는 KJ9를 채우게 돼. 높은 순서대로. 반면에 이 친구는 KQ9를 채우게 돼서 키커 싸움에서 얘가 높지. 그래서 얘가 이기게 되는 거야. 두 번째 예시는 똑같은 보드인데 여기 9랑 잭이 깔렸어. 높은 카드가 좀 많지. 이런 경우에 에이스 8과 에이스 7을 보면은 둘 다 8이랑 7이 키커에 들어가질 않아. 킹잭 9가 채워지고 얘도 킹잭 9가 채워지게 돼. 이런 경우에는 비겼다, 차비라고 얘기하고 판돈을 반반 나눠서 똑같이 갖는 거지. 마지막은 이런 경우는 없어. 난 본 적도 없어. 근데 만약에 이렇다는 거지. 이론상으로 보드에 K가 4장 깔렸을 때 내가 에이스를 들고 있고 얘가 퀸을 들고 있다 그러면 키커가 한 장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이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뭐 족보야 뭐 우리가 족보도 모르고 치겠냐마는, 내가 얘기하는 거는 확장된 족보를 조금 이해하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세분화해서 리딩에 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족보를 이해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냥 일반 족보는 요렇게 있어. 뒤에 포카드랑 이런 거 너무 높은 건 뺐어. 잘 안 나오니까. 자, 이랬을 때 사실 플랍까지 펼쳐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이 플랍 족보는, 플랍 족보라는 건 없는 말이야. 내가 지어낸 말이야. 그냥 이해하면 돼. 사실 원페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페어에 대한 용어가 제일 많아. 대충 훑어보자면 TPTK라는 게 있고, 탑페어, 세컨페어, 바텀페어, 오버페어, 언더페어라는 게 있어. 뭐 이건 예시 하나만 보면 한 번에 이해가 될 거야. 예시는 플랍의 보드에 퀸, 10, 3 이렇게 깔렸어. 보통 이제 이런 거를 퀸아이 보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내가 퀸을 맞았다, 탑페어인 거야. 10을 맞았어, 세컨페어고, 3을 맞았어, 바텀페어인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킹스를 들고 있었어. 그럼 제일 높은 하이보드보다 높잖아, 내 페어가. 이런 경우를 오버페어라고 하고, 내가 만약에 이 파켓을 들고 있었어. 그럼 제일 낮은 것보다는 낮잖아. 언더페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TPTK는 뭔지 몰랐을 텐데, 이거는 탑페어, 탑키커의 약자야. 그래서 뭔 상황이냐면, 내가 보통 에이스 퀸 같은 프리미엄 핸들을 가지고 오픈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에 탑페어를 맞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 TPTK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탑페어인데 키커까지 에이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탑페어를 맞은 핸드들 중에서도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거를 TPTK라고 얘기를 해. 자, 두 번째로 투페어는, 사실 뭐 투페어는 리딩하기도 어렵고 배팅 사이즈로 갖다가 리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플랍에서 뭔가 유출을 할 수는 없어. 굳이 쓰는 용어를 꼽자면 탑2P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뭐 투피를 맞긴 맞았는데 퀸이 들어간 좋은 투피라는 거지 뭐. 근데 사실 투페어를 이렇게 뭐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분류하는 용어는 없어. 트리플을 보자. 트리플은 좀 중요한데, 트리플을 부르는 용어는 두 가지가 있어. 트립스가 있고 셋이 있거든. 둘의 상황이 조금 달라요. 예시를 들어볼게. 트립스 같은 경우에는 보드에 쫑이 났어. 77이 쫑이 났고 내가 7을 한 장 들고 있을 경우에 트립스라고 얘기를 해. 셋은 뭐냐면 보드에 7이 하나, 이거 7이야. 킹 7, 3이 나왔고 내가 7 파켓이었어. 이런 경우, 내가 두 장을 들고 있어서 트리플이 된 경우에는 셋이라고 불러. 둘 다 같은 족보야. 트리플이고 트리플인데 부르는 용어가 다르죠.
그리고 위협도를 봤을 때는 셋이 압도적으로 위협적입니다. 왜냐하면 트립스는 조심이라도 할 수 있고 조금 보여 어느 정도 리딩이 되는데 셋은 리딩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족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얘는 오로지 미리미리 프리플랍에서 리딩을 해놓지 않으면 절대로 유추하기가 힘든 족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뭐 미들 파켓을 가지고 수비를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런 리딩을 미리미리 해놔야 이런 셋에 대한 리딩을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은 스트레이트랑 플러시를 같이 볼 건데 뭐 플랍 깠는데 한 방 줄이 나왔고 한 방 플러시가 나왔어. 축하하면 되는 거고 사실 요런 핸드들을 잘 봐야지. 메이드가 되지 않은 상태의 핸드를 보통 영어권에선 드로우 핸드라고 불러. 드로우 되길 기다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양차라는 거는 뭐 4개가 이어진 상태라서 양쪽에 어디에 붙어도 스트레이트가 되는 경우라서 양차라고 하고 빵꾸는 말 그대로 중간에 구멍이 난 거지. 영어로는 이거를 오픈 스트레이트 드로우라고 하고 빵꾸는 건샷 스트레이트 드로우라고 하는데 요런 거는 이제 드로우를 기다리는 핸드고 뽀플, 스리플도 마찬가지야. 뽀플은 지금까지 플랍 펼쳐졌을 때 같은 문양이 4개 있어서 포플러시라는 줄임말이에요. 스리플은 문양이 3개란 얘기지. 사실 얘는 드로우 핸드라고 하긴 좀 그래. 내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스트레이트에 커넥트된 상황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건 한국말로도 없고 얘는 드로우라고 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권에선 쓰는 말이 있어. 얘는 이제 백도어 스트레이트 드로우라고 하고 쓰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도어 플러시 드로우라고 하는데 백도어라는 건 이런 거야. 플랍에는 뭔가 보이지 않지만 턴, 리버에 둘 다 하필 내가 원하는 카드가 딱딱 나와줘서 메이드가 되는 경우를 이제 백도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얘나 쓰리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것만 가지고 족보라고 하진 않고 이제 뭔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만약에 탑페어 맞았는데 백도어 플러시 드로우도 가능성이 있다. 약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가치를 조금 더 매기고자 할 때 쓰는 용어고 실제 드로우 핸드는 뽀플, 양차, 빵꾸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우스는 뭐 한방 프라우스가 있겠고 그거 말고는 없죠. 근데 이제 조금 유의해야 될 거는 투페어에서 프라우스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고 셋에서 프라우스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보통 프라우스는 보드에서 무조건 쫑이 나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족보야. 내가 만약에 플랍에서 킹 7-3이어서 상대를 투페어로 좀 리딩을 하고 있거나 셋으로 리딩을 하고 있었는데 턴에 쫑 내는 카드가 딱 떨어진다. 7이 딱 떨어져. 그럼 이거 프라우스의 위험성도 있겠다라는 의식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자, 마지막으로 아우츠라는 개념에 대해서 볼 건데 아우츠는 내가 메이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카드, 기다리는 카드를 아우츠라고 불러. 이거는 보통 내가 드로우 핸드일 때 내가 뭔가 기다리고 있을 때 그 기다릴 만한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이 되거든. 이거 예시를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될 거야. 플랍에 다이아가 2장 있고 내가 다이아 2장 수딧 핸드를 들고 있었어. 그럼 이건 포플러시 상황이지. 이때 아우츠는 9장이라고 할 수 있어. 같은 문양이 사실 다이아가 13장 있으니까 4장 빠졌고 9장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때 이런 아우츠 계산에서 주의할 점은 상대 핸드나 이런 거를 뭐 임의대로 유추해서 그걸 빼진 않아. 그렇게 빼진 않고 확실한 정보, 내 핸드랑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만 아우츠를 계산을 한다, 보통. 그럼 이 아우츠를 어디다 쓰는지 보여줄게. 예시 1을 보면은 요거 내가 포플러시 상황이야. 그랬을 때 한 장을 오픈할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확률은 이거는 실제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지. 뭐 상대 핸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좀 계산하기 쉽게 근사치로 하는 방법이 있어. 한 장을 오픈할 때는 아우츠에다가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실제 확률이랑 조금 보정해주기 위해서 1을 더하는 경우가 많아. 2장을 오픈할 때 확률은 아우츠에다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보정값을 위해서 1을 빼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포플러시 상황이 아우츠가 9장이잖아. 그러면 내가 턴에서 플러시를 만들 확률은 19%라고 보는 거고 리버까지 쭉 봤을 때 결국에 이제 플러시가 될 확률은 이제 아우츠 9장이니까 35%라고 보는 거지. 뭐 한 장 오픈할 때 확률은 이런 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 여기서 만약에 뭐 안 떴어. 그러면 이 나머지 한 장에서 아직 19%의 확률은 있다 라고 계산할 수도 있는 거지. 자, 이런 경우를 볼까요? 뭐
킹 73 이제 숫자까지 보는 거야. 내가 에이스 5를 갖고 있고 다이아 4 플러스인 상황이야. 그럼 아웃치가 다이아 9장도 있지만 내가 상대를 뭐 탑페어 정도로 이제 리딩을 했다고 했을 땐 에이스도 내 아웃치가 될 수 있겠죠. 에이스가 뒤에 뜨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 아웃치가 12장이라서 턴에만 보면 25%, 내가 턴에 앞서게 될 확률은, 리버까지 봤을 때 결국 이기게 될 확률은 48%에서 47로 보정하기도 해요. 1 빼야 되니까. 뭐 요런 식으로 내 그 아웃의 가치를 판단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아웃 개념을 알고 있어야 내가 이걸 가지고 이 배팅에 갈 만한 지금 핸드인가? 요런 거를 판단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가 이 족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